안녕하세요. 베리타스 강좌 1, 동물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 강좌를 맡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부의 권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정충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인간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동물이 있었습니다. 본 강좌의 취지는 역사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이질적인 두 학문 분과의 방법론을 융합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전개된 인간과 동물의 다층적인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수렵과 가축화 등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에게 미친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인류사의 숨겨진 면모를 새로운 학제적 시각으로 조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유물과 문헌뿐만 아니라 동물과 뼈와 유전자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기록을 통해 역사를 읽어내려 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학습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선 역사학적 배경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결합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변화해온 역사적 과정과 주요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동료들과 소통하며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 존재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본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매주 수업 전에 ETL에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와 토론문이 업로드됩니다. 예를 들어 수렵의 역사, 야생을 쫓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현재까지 수렵 채집 생활을 유지하는 마다가스카르 미케아족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사냥과 수렵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 야생동물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와 같이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들을 사전 자료와 함께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토론문으로 정리해 옵니다. 이후 약 20명 규모의 소강의실에 모여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 전과 후의 생각 변화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충돌을 피하지 않고 의견들을 엮어 발표하는 연습을 하며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 생각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해당 주제에 관련된 교수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수업은 팀 티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역사학 분야의 권오영 교수와 생명과학 분야의 정충원 교수님께서 격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고요. 교수들끼리도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 역사에 대해 활발히 연구 중인 분들을 연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특별 강의도 한두 차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물 고고학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 방법과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현장 답사입니다. 이 답사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참 좋았는데요. 단순히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사를 다녀온 뒤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연계된 과제를 가지고 다 함께 토론을 진행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온 동물 관련 유물들의 의미를 강의실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누는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깊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SU 방식이고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AF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강의 참여를 위해 AF 전환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토론을 강조했던 만큼 꾸준히 작성해왔던 토론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말 과제가 있습니다. 수업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자연 속 야생동물과 맺어온 가장 오래된 관계인 수렵과 인간이 야생동물에게 끼친 생물학적 영향 중 하나인 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길들여온 과정, 즉 가축화 및 농경의 역사와 가축화가 동물에게 남긴 유전적 흔적을 탐구합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역사를 분자 수준에서 읽어내는 고유전체학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이 종교, 의례, 식생활, 예술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고고학적 사례와 생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수만 년간에 걸쳐 완만히 발전해 오던 구석기 문화는 승배석기의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 멋진 모양은 아니지만 나무 자루에 끼워서 창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사냥의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주먹도끼를 들고 사나운 맹수와 맞서는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인간은 사나운 동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에서 창을 던져 동물을 사냥하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아 사냥을 하면서 먹거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력 단련, 군사 훈련도 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고대인과 고인류, 또 그들과 공존했던 동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적 방법론은 사료와 유물에 남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동물고고학은 동물뼈의 종류와 형태를 분석해 동물의 종류와 수, 다루어진 방식 등을 알아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안정 동위원소 분석은 동물 시료의 연대, 동물의 시기, 이주 양상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단백질, 지질 등 생체 고분자의 분석은 동물의 정체와 족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을 고대 시료에서 해석하는 고유전체학은 2022년 스반테 페보 교수님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동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동물에 대한 고유전체학 연구 내용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고유전체학이 밝혀낸 동물의 역사 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양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동에서 처음 가축화된 집고양이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을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용이 궁금하다면 우리 수업을 수강해 주세요. 우리 수업에서 SNU 평가 방식을 선택한 학생 중에 기말 과제로 강의가 의도한 배움을 실천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론 전후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리한 과제였는데요. 이 학생은 처음에는 종 복원의 목적에 따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며 매머드를 복원한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의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토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토론을 거치면서 매머드의 유전적 특성을 알게 되었고 실제 복원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복원한 매머드를 정말 매머드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복원의 구체적인 의미를 질문하며 이후에 철학적인 질문으로까지 고민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업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역사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다루는 수업입니다.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역사적 사건과 사례를 분석하는지, 생물학에서는 어떤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동물과 인간의 역사를 탐구하는지 배우기에 좋은 수업입니다. 또한 강의 전에 사전 학습과 토론을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보다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수강해 주세요.